스토리의 주도주. 오늘은 종목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 하나의 좀 빅 테마를 가져왔어요. 바로 자율주행인데 이 자율주행하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차량에다가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을 계속 달고 있고 현재 출시한 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델 그 2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2단계로 알고 있지만 그 자율주행의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친구 차 모델 Y를 타봤는데 상당히 좋긴 해요. 상당히 좋고 인식도 잘합니다. 그만큼 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의 시장에 있어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데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요. 왜 많이 오르냐면 전일 테슬라가 크게 올랐습니다. 5% 이상이 올랐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테슬라 중국 상하이에서 주행 보조 FSD 시험 승인 주가가 장중에 5% 이상이 떴다라는 기사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중국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는데 한 걸음 좀 더 다가섰다고 해요. 원래 중국이 워낙 이제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가 심한 만큼 그동안 이제 테슬라도 이 FSD보다 낮은 단계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는 이제 중국 당국의 데이터 규제 탓에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중국을 지난 4월 28일에 방문을 해서 리창 그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출시 가능성이 조금 커졌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FSD 시험 승인이 되면서 그 가능성이 좀 더 커졌습니다. 뭐 지난 10일에는 뭐 바이두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또 받았다고도 하네요. 자,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테슬라가 오르는 것까진 좋은데 알잖아요.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뺏어 먹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도 뺏어 먹는 그런 나라입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테슬라의 그 자국 진입을 허용을 쉽게 해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꿍꿍이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의 기술을 어느 정도 탐내는 게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5.04%의 주가가 올랐고 이에 따른 이제 테슬라는 FSD 출시를 통해 이제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좀 매출액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여기 상단만 보면은 라이콤, 그렇죠? 그리고 라닉스, 그리고 한번 쭉 찾아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라이콤, 라닉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한 11% 정도 오르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네. 지금 이 세 개가 주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자율주행차 관련주로 해서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대장격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주가를 과거로 띄워보면 과거부터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르는 차트 같아요? 아니면 떨어지는 차트 같아요? 자,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우상향은 아니고 우하향에 가까운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라닉스도 한번 볼게요. 라닉스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미래 기술이기도 하고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러니까 발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자, 보세요. 자율주행 이게 차가 이제 운전을 해요. 근데 왼쪽으로 가면 사람이 10명이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이 5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차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 상황에서 왼쪽은 10명, 오른쪽은 5명. 그러면 5명한테 가야 되나요? 토수니까.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테슬라가 아니 자율주행차가 이 5명한테 가서 사고가 나요. 그리고 10명은 살고 5명은 죽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요? 차량이 질까요? 차량의 제조사가? 아니면 보험사가? 아니면 운전자가? 이런 부분들을 정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차량 판매 측에서는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할 거고, 보험사에서는 아니 그거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왜 보장을 하냐 할 거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차가 사고가 나는데 왜 내가 책임을 지냐, 왜 내가 병원비를 내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기술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법적인 문제, 도의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려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범주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어쨌든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그 부류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있는 이상 이 자율주행을 실제 상용화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시된 테슬라도 그 자율주행 5단계까지 있지만 자율주행 2단계까지만 출시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자율주행차도 지금의 테슬라가 사고가 나도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SD 풀 완전 시스템이 뭐 테스트는 한다고 하지만 실상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큰 주식들의 움직임이 없는 거고, 오히려 이런 작은 회사, 잡주들이, 그러니까 잡주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이때가 4월 24일에 첫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자, 라닉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실현 성큼 다가왔다. 그리고 로보택시 공개한다.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반등하며 완전 주행을 실현하고 오는 8월에 자율주행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8월에 공개를 한대요. 그쵸? 근데 지금 6월이죠. 그러니까 이 라이콤이던 라닉스건 이런 자율주행 테마는 8월까지는 그 기사가 남아 있어요. 뭐 뉴스 나올 게 남아 있고, 어쨌든 FSD를 또 테스트한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결과물의 기사들은 나와는 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얘를 가치 투자 성격으로 뭐 큰 돈을 넣고 매매를 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어쨌든 얘가 뭐 지금 현재 원래 처음에는 라닉스가 대장이었거든요. 라닉스가 가장 많이 이제 점 상한가를 가면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뭐 라이콤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 대장은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굳이 저는 따지면 지금 라이콤보다는 라닉스, 왜냐면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갔었던 이 라닉스에 좀 더 주목을 하셔라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라이콤보다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가가 빠지면 얼마? 4,75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두면 어디까지? 이걸 무진장 계속적으로 뭐 사라는 게 아니라 4,750원과 여기 이 초록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인데, 얘가 올라오는 이 가격 4,750원과 4,500원 사이에서 위치할 때만 매수를 하고, 얘가 만약에 얼마? 4,250원이나 4,000원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4,500원과 4,7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8월 달에 이슈가 있으니까 그 근방까지만 들고 가도 충분히 수익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방송이 길었는데 속도는 1.5배속 이상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좀 빠르게 시청이 가능할 거고요. 저는 제 앞으로의 저와의 소통은 저 문자 답장 5번 주시면 제가 항상 또 말씀을 드리니까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 답장 5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